자, 여러분, 오늘 이제 2단원 마지막 시간인데요. 2단원 마지막 시간이요. 다음 시간까지 하는 게 아마 시험 범위가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다음 시간 시작하는 온라인 클래스 때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분명하게 공지를 해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오늘까지 잘 하시고, 오늘은 근데 여러분 조금 외울 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로 풀 수 없는, 이 화면 가지고는 사실 이야기로 풀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조금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을 건데요. 아마 교실에서 수업할 때 좀 복습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조금 여러분 힘들겠지만 우리 마지막 단원에 간단하게 일단 알아보고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오늘 수업 드릴게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3국의 문화 보고 있었잖아요. 자, 오늘 문화 부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화 부분 뭘로 마무리 지을 거냐, 바로 자, 왕의 무덤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요 시기 때 왕의 무덤이라는 건요, 이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의 이 아버지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살아있는 사람이 직접 무덤을 짓지 않으니까, 그치? 자, 무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왕의 강력한 명령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크기는 굉장히 크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최신 유행 기술에다가 아무래도 왕인 아버지의 집이니까 좋은 기술이랑 기술은 다 갖다 놓겠지, 그치? 최첨단 문화, 당시에 가장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형태로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무덤을 확인하면요, 요 시기 때 기술, 그 다음에 유행하던 문화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문화가 비슷하면 무덤 모양도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유행하는 옷이 비슷한 동네끼리는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것도 비슷해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문화에 반영된다고 했으니까 사람들의 생각 방식, 혈통 이런 게 비슷하면 무덤도 비슷하겠구나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어요. 이미 우리 확인했었죠, 이전 시간에. 고구려나 백제 같은 경우에는 혈통이 비슷하기 때문에 초기에 무덤이 비슷한 계단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무덤을 돌을 무더기로 쌓아둔 무덤, 우리가 돌무지 무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크기는 약간씩 다릅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그 상황에서 그냥 이런 정도만 쌓자, 이 정도만 쌓자 이렇게 했을 뿐이지 생긴 거는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무덤이 어떻게 생겼는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제 점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무덤은 사망한 사람이 사는 집이라는 생각이 퍼지게 됐습니다. 이전까지 물론 사람이 죽는 게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걸 집이라고 생각한다기보다 약간 죽은 사람이 사는 곳을 표시하는 느낌이 강했는데 이제는 표시가 아니라 집이라고 슬슬 생각하게 됐단 말이지. 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인돌 같은 건 이제 짓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죽은 사람이 여기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집이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고인돌은 만들지 않게 되었고요. 이런 고인돌은 만들지 않고 그 다음에 안에 적당히 공간이 있는 무덤을 만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까 봤던 돌무지 무덤인데요. 안에 공간이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보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좀 기술이 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엄청 제대로 활동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정도의 공간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커지면 이게 무너지거나 할 수도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걸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는 거죠. 그쵸? 조만한 공간을 만들었는데 점차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죽는 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세상이 있다, 뭐 극락이 있다, 뭐가 있다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 여기가 극락이 되든 아니면은 여기서 뭐 딴 데를 가든 간에 여기서 활동을 어느 정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됐단 말이죠. 죽고 나서의 세계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건축 기술도 좋아지면서 점점 무덤 안에 공간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춤추는 것도 가능해질 정도로 굉장히 늘어나는 거 우리가 예상하고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무덤이 어떻게 바뀌느냐? 요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입구도 생기고요. 안으로 들어가서 방이 아예 생깁니다. 있죠? 여러분 즐겁게 생활하라고. 여러분, 이제 안에서 춤추는 게 아주 쉽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무덤을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굴처럼 뚫려 있으면서 돌로 된 방이 있는 무덤. 굴처럼 뚫려 있으면서 돌로 된 방이 있는 무덤이다라고 해서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 확인하시고, 자, 우리 넘어갈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돌무지 무덤 만들다가 그 다음에는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고구려와 백제는 똑같이 주몽의 후손들
부여의 후손들이 만든 나라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비슷한 문화 형태를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무지 무덤이었다가 굴식 돌방으로 넘어가는 것도 똑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계로왕이 사망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누가 죽여서? 장수왕이 죽여가지고. 자, 그러고 나니까 백제 사람들이 고구려에 대한 불만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고구려 애들 우리 친구로 생각 안 해? 나도 그러면 고구려 싫어 하고 생각하게 된단 말이지. 그치? 자, 그래서 백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고구려의 문화 본받지 말고 더 세련된 중국의 문화를 본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중국의 무덤 형태를 들여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전에도 말했지만 중국은 흙이 많아가지고 벽돌로 건물을 짓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벽돌로 건물을 짓는 중국을 따라서 백제 역시 벽돌로 짓는 무덤을 들여오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벽돌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흙으로 그은 그런 벽돌이 아닌 게 더 많습니다. 그냥 돌로 구운 것도 있지만 어쨌든 형식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벽돌로 무덤을 만든 왕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22명의 담로를 지방에 파견했던 그 왕입니다. 누구게? 기억나세요? 바로 무령왕이죠. 그렇죠? 자, 벽돌 무덤으로 무령왕의 무덤이 만들어졌다 하는 거 하나 기억해 줄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신라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고구려 백제는 모두 부여 출신이라고 하는 문화적인 공통점이 있었죠. 그쵸? 둘 다 부여 출신, 둘 다 주몽의 자손이라고 하는 문화적 공통점이 있었지만 신라는 사실 아무 상관없어요. 얘네들이랑 핏줄로 연결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신라는 처음 만들어졌을 시기의 무덤 형태가 고구려 백제랑 달랐습니다. 여기는 돌무지였지. 그치? 하지만 여기는 돌무지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만들었느냐? 자, 여러분 잠깐 볼게요. 자, 신라는 사실 불교, 부처님을 믿는 불교, 죽고 나서 극락을 간다. 그러니까 사람 죽고 나면 끝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 불교도 고구려를 거쳐가지고, 백제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야 신라에 들어왔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실 신라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이런 고구려의 백제의 무덤보다는 그냥 그 사람이 쓰던 보물, 무덤에 공간 만들 시간 있으면 보물이나 넣어라. 왜? 공간이 왜 중요하지? 아직 죽고 나서 사람이 뭐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생각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보물이나 실컷 넣어서 나 그냥 기쁘게나 해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라의 무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원래 쓰던 보물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있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무덤에 보물을 넣으면 당연히 도둑놈들이 나중에 무덤 다 파헤쳐가지고 훔쳐갈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신라는 처음에 이 무덤을 만들 때 도둑들이 못 훔쳐가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 자, 여기 볼게요. 제가 미리 그려봤는데 자, 보물을 넣는 거야. 이 보물에는요, 여러분 놀랍게도 사람도 들어갑니다. 있지? 뭐 사람이 무슨 보물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의 집 청소해주던 애들, 내 노예들 이런 애들을 내 보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여가지고 같이 넣습니다. 했죠? 같이 넣고 내 시체 넣고 그 다음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돌로 여기를 막 막아놓습니다. 했죠? 여기 돌 보이지, 그치? 돌로 여기를 막 막아놓고 근데 여러분 돌은 비 오거나 하면 씻겨 내려가잖아요. 그쵸? 못하게 하기 위해서 흙으로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이거 흙이에요. 흙으로 이 주변을 완전히 꽁꽁 메어서 덮어놓습니다. 했죠? 그래서 아주 촘촘한 무덤을 만들게 되는데 이 무덤을 우리가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무덤 규모가 아주 거대해지게 됩니다. 여기 사람들 지금 올라가 있는 거 보이죠? 이거 신라 무덤 지금 청소하시는 그 사진을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이렇게 거의 등산을 하듯이 올라가 청소를 해야 될 정도로 무덤이 굉장히 거대했습니다. 이 무덤 안에 가보면 자기가 원래 쓰던 보물인 껴묵거리라고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에는요, 껴묵거리에서 나오는 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같이 죽이기도 했으니 이 같이 죽이는 풍습을 순장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죽여서 묻는 풍습.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신라의 무덤은 도굴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아직까지도 보물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좋으면 아직 열리지 않은 무덤에 들어가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부자 되겠다, 그치? 부자 되는 방법 또 가르쳐줬죠? 자, 보겠습니다. 자, 고구려는 초기에 돌무지 무덤, 후기에 굴식 돌방 무덤. 백제도 초기에 돌무지 무덤, 후기에는 굴식 돌방 무덤과 함께 벽돌 무덤까지. 자, 신라는요, 자, 돌무지 덧널 무덤, 도굴이 어렵다. 요거 하나 알아둘게요. 신라는 그래서 남아있는 보물이 많아요. 다양한 껴묵거리, 그 다음에 노비를 순장하기도 했다. 요거는 내 노비를 함께 나와 죽여서 무덤에 넣는 겁니다. 알겠지? 무덤에 사람을 넣는 건데, 좀 더 자세하게 하면 산 사람을 넣는 겁니다. 산 사람을 죽여서 넣는 거죠.
여러분 삼국끼리 서로 문화도 비슷하고 문화 비슷하지 그치? 자 동맹을 맺기도 하고 낮에 동맹이 있었죠. 도움을 서로 요청한 적도 있었죠 내무랑 때. 그러다가 또 잘 나가는 중국이 있으면 중국의 문화를 들여오기도 하는 등 자 삼국은 문화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던 시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문화가 많이 들어오고 아직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중국의 금이라고 하는 악기가 있는데요. 이게 고구려에는 거문고라는 형태로 좀 바뀌게 들어오게 됐고 나중에 가야금 같은 거 생기는 것도 사실 우리 이미 확인해 봤죠. 자, 왕산악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이 거문고를 만들었고요. 거문고는 소리가 아주 낮으면서도 울림이 있어서 조선시대 때까지 큰 인기를 끌었던 그런 악기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 사실 이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걸 들여오게 됩니다. 당시 세련된 나라다 보니까 중국한테 한자도 들여오고 사상도 들여오고 불교도 들여오고 기억나죠 여러분? 한자 같은 거는 지금도 여러분 가끔씩 볼 수 있잖아. 사상 대표적인 거 불교도 사실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다 그치? 원래 인도 거죠. 그 다음에 공자 아저씨의 유교 사상도 들어왔고 도교 사상도 들어왔던 거 이미 다 우리 확인했었죠. 자 그리고 삼국은 이렇게 중국을 통해서 받았던 문화들을 자기네 나름대로 발전을 시킨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잘 나가잖아. 그러면 이걸 또 자랑하고 싶겠지 그치? 근데 셋은 다 비슷하게 이걸 들여오다 보니까 쟤끼리 자랑하기보다는 아직 이걸 잘 모르는 애들 누구한테? 일본한테 가서 자랑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백제는 가장 먼저 잘 나가기 시작했던 나라죠. 왜? 한강 유역을 제일 먼저 차지했잖아요. 여기서 나온 나라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한자, 유학 사상 이런 거를 일본에 전파했고 고구려는 그 다음에 잘 나갔잖아요. 언제쯤부터? 불교를 받아들이고 나서부터. 그래서 불교 사상을 많이 전파하고는 했었습니다. 고구려는 특히 스님들이 많이 가서 전파를 했고 자, 신라도 나중에는 이제 문화를 전파해서 요거는 저번에 우리가 확인했던 미륵보살 언제 온다 그랬어요? 56억 7천만 년 뒤에 오시는 부처님이지 그치? 그 부처님이 만든 동상을 일본 애들이 그대로 돈 따서 삼국에 만든 유적지 유물 불교와 비슷한 문화 아스카 문화가 일본에서 크게 발달하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수업하고 오늘은 마칠 건데요. 학습지 확인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고구려는 거문고 고구려의 왕산악이 중국 악기를 개조해서 중국 문화를 들여서 발전했고 백제는 아직 이거 사람 이름입니다. 죠 여러분 이 사람들 사실 있잖아요. 여러분 백제 당시에는요 이 사람들이 일본 가서 문화를 뭐 전해주든 말든 크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사실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 사람들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기록에 남아있대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유는 우리가 일본보다 못난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알리고 싶어 하는 아저씨 아줌마들 역사 교과서 쓴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고구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들 해자 스님, 여러분 해자 스님, 담징 스님, 여러분 담징 스님은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는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일본에 가서 나무 그림을 그렸는데 이 나무 그림을 보고서 너무 잘 그려가지고 새가 여기 앉아서 노래를 불렀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어쨌든 그 결과 일본의 아스카 문화가 발전했다는 거 하나 확인하시고요. 우리는 내일 이제 고구려의 전쟁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서 시험 범위를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